이곳으로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펀더멘탈이 당연히 이 상품이 훨씬 더 좋은 상품이죠. 오피스텔 70평과 39평이 내부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실면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내부적인 사용 가치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너구리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일산 동구 장항동 SKMCT 오피스텔과 일산 서구 탄현동 두산 위브더 제니스 이렇게 두 곳을 비교하고 계신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나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의 요지는 입지가 좋은 곳에 대형 평형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입지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상복합 형식의 아파트로 매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이십니다. 저의 답변은 입지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인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매수하시는 걸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정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그걸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한번 본다면 지금 SKMCT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600세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형 평형대 50평 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오피스텔인데, 입지가 워낙 좋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뒤편에 있고 3호선 라인인 마두역과 정발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인근에 또 탄현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초역세권에 또 위치하고 있는 27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 이쪽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라인 자체가 사실 노선이 경의중앙선 노선이기 때문에 3호선 라인보다는 노선의 힘이 굉장히 빠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파주 초입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밑에 우리 장항동에 있는 오피스텔보다는 입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도 저는 이곳으로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실거주는 사용 가치를 반영시킵니다. 반영합니다. 당연하죠. 거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죠. 자, 실거주 사용 가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사용 가치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사용 가치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용 가치를 대입을 한번 주택으로 대입을 시켜본다면, 입지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연의 가치가 만약에 떨어진 상품이라고 한다면 상품성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연의 가치가 반대로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품성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자, 만약에 스펙이 좋은 부모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사고 뭉치예요. 하라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졸업도 못했습니다. 번듯한 직장 하나 없고 무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사회에서 인정받나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죠. 사회 경쟁력에서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반대로 스펙이 좋지 않는 부모를 두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학위를 따고 나서 전문직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사회에서 인정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사회 경쟁력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아무리 뭐 기술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뭐 4차 산업이 도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나이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죠.
뭐 기술이 발전이 되고 아무리 뭐 사회가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야죠. 내가 건강해야죠. 그래야지 상품성이 좋아지는 거다. 자, 따라서 외부 사용 가치는 우리는 입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부 사용 가치는 본연의 아파트, 주택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앞전에 우리가 지도를 보신 것과 같이 외부 사용 가치는 어떤 주택이 훨씬 더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일산에 있는, 일산 호수공원 바로 뒤편에 있는 그 아파텔이 훨씬 더 좋았죠. SK 아파텔. 그리고 반대로 내부 사용 가치는 어디가 더 좋은지를 판단을 한다면 저는 탄현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다. 그 이유가 본연의 펀더멘탈이 아예 애시당초 다르다. 우리 일산에 있는 아파텔, 이거는 그냥 엄연히 우리가 봤을 때요, 주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상복합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택의 기존적인 성질은 뭐예요?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피스텔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아파트 사죠. 그런데 지금 아파텔이 뜨고 있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던 주택의 유형이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규제 정책이 계속적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로 규제가 덜한 아파텔로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당연히 이 상품이 훨씬 더 좋은 상품이죠. 이건 엄연히 우리가 그 누구라도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로 따져봐도 세대수가 어디가 더 훨씬 더 커요? 여기가 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2700세대에 650세대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대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많다는 얘기는 황금성이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고, 황금성이 좋으면 가격이 다 그만큼 반영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이 내부적인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여러 가지 이 내부 시설로 봤을 땐 당연히 이 아파트가 훨씬 더 시설 면에서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면적을 따져봤을 때도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훨씬 더 크다고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이 실면적은 전용면적 플러스 서비스 면적으로 실면적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자,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완전히 달라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대한 적용을 받고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법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자, 따라서 아파트에 따른 공급 면적은 39평으로 우리가 불려지죠. 근데 이와 반대로 오피스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면적으로 따지지 않고 계약 면적으로 따집니다. 계약 면적. 자, 따라서 이 공급 면적의 39평의 전용 면적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95제곱평방미터입니다. 95제곱평방미터예요. 자, 그렇다면 일산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이 전용 면적 똑같이 95제곱평방미터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의 계약 면적이 몇 평이냐면 51평입니다. 51평. 자, 51평과 전용 똑같이 95제곱평방미터인 39평을 우리가 단면적으로 봤을 때 51평이니까 여기가 훨씬 더 큰 거 아니야? 더 좋은 평형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51평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엄연히 다르다. 오피스텔은 무조건 전용 면적만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요. 서비스 면적. 이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는 이유는 주택법 시행규칙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동주택에는 이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외벽에서부터 폭 1.5m까지요. 이 전용 면적에 환산하지 않고 이 서비스 면적을 그냥 부여해 줍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 면적은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실면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통 폭이 1.5m입니다. 폭이 1.5m. 여기에 지금 30평대 기준에서는 안방, 각 방마다 발코니라는 게 있습니다. 발코니. 그리고 거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에는 무조건 발코니라는 게 다 설치되어 있죠. 근데 이걸 우리는 확장을 해버립니다. 보통 거의 30평대 기준에서는 한 20m 정도 나와요. 20m. 이거는 이제 구조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20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길이 20m에 폭이 1.5m예요. 그럼 면적이 몇 미터 나옵니까? 몇 제곱미터? 3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30제곱미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가격에 반영된다고요. 전부 다. 자, 그렇다면 이거 이 전용 면적 95제곱평방미터와 서비스 면적 30제곱평방미터 더하면 실면적이 몇 평 나오는 겁니까? 약 125제곱평방미터가 나온다. 이 125제곱평방미터라고 한다면 38평을 실면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평이. 자, 따라서 전용 95를 부여받았지만 서비스 면적 30제곱미터가 추가가 돼서 실질적인 실면적은 125제곱평방미터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에서도 마찬가지 전용 95제곱평방미터 이거 여기서는 서비스 면적이 없으니까 이 전용이 125제곱평방미터가 똑같이 나오게 된다면 몇 평이 되냐면 약 70평 정도가 된다. 70평 정도. 70평 정도. 그러니까 70평, 오피스텔 70평과 39평이 내부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훨씬 더 금액적인 부분에서 실면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거. 전용 면적 대비해서. 그죠? 따라서 엄연히 면적 대비해서 가격의 가치가 반영되는 게 완전히 다르다. 다르다. 자, 그렇다면 내부 사용 가치가 훨씬 더 좋은 상품은 당연히 탄현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죠. 자, 아무리 입지가 좋고 외부적인 편의시설이 더 많이 확충이 되고 교통 편의가 더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외부적인 요인인 거고 내부적인 사용 가치가 더 높아야지만 결국에는 실거주 목적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매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적인 반영도 훨씬 더 내부적인 사용 가치가 높아야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내부적인 사용 가치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똑같은 아파트인데 비슷해요. 비슷하다면 당연히 뭐가 더 좋아야 됩니까? 외부적인 사용 가치가 좋아야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금 엄연히 딱 분리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사용 가치보다 내부 사용 가치가 훨씬 더 좋아야 되고 만약에 이 내부적인 사용 가치가 위와 아래 이 두 아파트가 전부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외부적인 사용 가치를 따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따져봅시다.